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남동 오빠 한조입니다. 싹두싹두. 오늘 또 트레이드마크 싹두싹두로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은 미용 분야인데요. 파트가 좀 달라요. 색다른 파트인데요.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헤어 쪽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 탈모 전문 브랜드 화이트하우스 서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원장 수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서 이제 준비하고 왔죠? 자기소개요? 저는 네. 원래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하는 거는 항상 하고 있어서 조금 그래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좀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하시구나? 네. 유튜브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저희 화이트하우스 서울 유튜브 치시면은 저희 일하는 모습들이랑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은 떨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일단은 제 존경하는 진짜 한재 원장님이 여기 유튜브 컨텐츠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돼가지고 정말 감회가 너무 새롭고 너무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떨립니까? 원장님께서 먼저 이제 연락을 주신 만큼 원장님이 원하시는 질문에 제가 다 모든 거를 털어놓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워라밸 토크가 솔직하고 담백하고 진짜 거짓말 없고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아시죠? 네.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소개할 때 화이트하우스 대표 원장님께서 탈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탈모 미용실인가요? 뭐 어떤 쪽으로 일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반 이제 바버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바버샵 안에서 탈모인 분들도 오실 수 있는 바버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탈모 있으신 분들이 생각하면 미용실 가는 거를 조금 꺼려 하시고 미용실 가는 거를 조금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똑같이 편안하게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바버샵인데 또 거기서 또 다른 파트가 있다는데. 맞아요. 그래서 탈모 있으신 분들의 탈모를 해결하는 거에 주 목적을 두다 보니까 이제 뭐 가발 시술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요즘에 많이 핫한 SMP 두피 문신 작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토탈 뷰티 살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 전용 뷰티 살롱이네요. 네, 맞습니다. 남성 전용 토탈 뷰티 살롱. 원래는 바버샵이었는데 네, 맞아요. 잘 되다가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안 되다가 이제 좀 바꿨다기보다 좀 분야를 추가하신 건지? 솔직하게 말해서 바버샵으로 했을 때 벌어가는 수익이 만족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SNS에 너무 잘하시는 분도 많고 미용 잘하시는 분 너무 많고 맞아요. 내가 여기에서 승부를 보기는 나이도 있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찾아볼까 하다가 이제 SNS를 봤는데 북미에서 이제 막 바버샵 안에서 가발하시는 분들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봤는데 이제 조금 많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가발하면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완전 달랐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번 한국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예요? 가발이란 브랜드는 원래 아시는 것처럼 뭐 하이모, 밀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저희처럼 조금 이런 요즘 스타일 아니면 현 시대에 맞는 스타일로 컨셉을 잡아서 하는 브랜드들은 저는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트하우스 브랜드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에센스를 보고 있는데 이제 두피 탈모 문신이라고 해야 되나? 좀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하고 좀 획기적이더라고. 그런 걸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버 이런 거 빼고 먼저 헤어 살롱에서는 최초로 하신다는 거죠. 일단 일반 미용실에서 가발을 접목을 시키고 그 외에 이제 두피 문신이랑 결합한 브랜드는 저희가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나는 이걸 해봐야겠다 하고 싶다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냐고 또 배워야 되고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시작을 했고 뭐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일단은 가발이라는 것도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고 두피 문신이라는 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들 배우러 다녔었고요. 가발 교육을 받았고 두피 문신 교육을 받았는데 이 두 가지 아이템을 제가 하는 미용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이거를 사업적으로 구상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두피 탈모 문신 쉽나요? 솔직히 말해서 쉽게 보일 수는 있지만 어려운 기술이죠. 어려운 기술이고. 네. 배우기는 쉽나요? 배우기는 이제 정말 뭐 비미용인 분들도 다 배울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정말 초등학생도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배우는 쉬운데 어찌됐든 고객님한테 접할 때는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구상을 좀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단가가 고액이다 보니까 손님을 뭐 응대하는 그런 서비스나 상담,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지 손님들이 이제 고액을 지불하고도 여기서 서비스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뭐 800만 원까지. 50만 800만 원까지. 네. 800만 원은 어떤 거예요? 뭐 진짜 숱이 없는 분인가요? 800만 원은 이제 전체 머리가 없으셔서 삭발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헤어 라인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머리를 약간 이제 반삭한 스타일로 멋있게 만들어 드리는 작업이. 그 작업 800만 원. 그쵸. 많이 오나요? 저희 브랜드는 그래도 한 달에 한 2분 정도? 많으면 2분이고요. 그럼 800 받으면 뭐 뗄 것도 없잖아요. 제품 살짝만 뗄 거 아니에요. S&P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인건비가 전부기 때문에 거의 마진율이 90%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 좀 많이 벌었겠네요. 그 돈을 벌어서 다 투자를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를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성분들이 이제 젊은 요즘 남성분들 탈모가 되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있을 수 있고 또 신체적, 육체적 뭐 다양한 요인은 많죠. 맞아요. 근데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돈은 많아. 맞아요. 근데 대머리라. 그 요즘 여자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뭐 다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맞아요. 그런 거를 해결해 주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술사 같은 네,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열풍이라는 게 한 3년 됐죠. 국내에 도입된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열심히 하게 된 경우는 3년 전이고 현재는 이제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눈썹 문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가발은 뭔가요?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가발은 말 그대로 가발이죠. 탈모인 분들이 이제 정수리 탈모를 가리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뭐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악성 곱슬이 있으신 분들이 자기 모질로 안 되는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헤어스타일을 자주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이 뭐 착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군인분들이 휴가 나오셔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군인분들 오시면 뭐 그거 빌려주는 거예요? 아예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예? 저희는 대여는 하고 있지 않아요. 대여는 저희가 왜냐면은 가발 샵으로 봤을 때는 가발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대여 시스템이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미용실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대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 쪽에 이제 남는 그런 시간 대비 단가가 맞지가 않아서 대여는 하고 있지 않고요. 결론적으로는 선이 붙기 전에 무조건 넘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럼 가발은 직접 제작 두 상에 맞게 이분의 이제 뭐 얼굴형과 니즈에 맞게 직접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발은 아무래도 뭐 이제 정수리 쪽만 쓸 수 있는 가발이라 요즘에 뭐 이제 SNS나 광고에 많이 보이는 이렇게 앞머리 M자용 패치 가발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전체 가발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성품이 있고 맞춤 가발이 있어요. 맞춤 가발은 아무래도 고객님 두상을 돈을 떠가지고 이제 맞춤 양복처럼 정말 핏하게 쓸 수 있는 게 맞춤 가발이고 기성품은 이제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나온 사이즈에서 가장 근접한 사이즈의 가발을 착용을 하는 거죠. 티가 안 나요? 가발 사용하면은? 티가 나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발을 안 쓰시려고 하시니까 티가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는 안 나려고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딱 가까이 보면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시술하는 입장이나 이 사람이 가발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당연히 가발인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가발을 쓴 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면은 절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한 지가 지금 2년 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분 가발이랑 가발 가격은 어떻게 돼요? 금액이? 가발 가격은 저희는 이제 100만 원부터 140만 원까지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가게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게 좀 높기도 하고 맞죠? 국내에서는 가장 높게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으로 가시는군요. 아무래도 저희는 경쟁 상대를 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한 군데를 잡았기 때문에 네. 그 브랜드의 가격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분은 언급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또 찾아올까봐 댓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부분 가발도 하시고 부분 가발, 탈모 가발, 좀 트렌디한 가발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좀 이제 두피 탈모 있으시면 때는 또 SMP라고 해서 문신 네, 맞아요. 이 작업을 하시고 좀 요즘에 독보적으로 1등이라고 자부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화이트하우스가 브랜드가 지금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네, 현재 4개 운영하고 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전국 8도에 네. 지점을 총 8개를 만드는 게 일단 처음 목표이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전국에 이제 국내에 한 20개 정도? 네. 왜 뭐 200개도 할 수 있지 왜 20개입니까? 그래도 이제 각 지점을 맡으신 원장님들께서도 수익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같은 지점끼리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국 8도에 오픈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요청을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 차리는 비용 창업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정이 어떻게 되나요? 창업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 본점에 오셔가지고 일단 아카데미를 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발 아카데미 비용이 일단은 추가가 되고요. 네. 그거를 수료하시면은 저희 직영점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본점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왜냐면은 스타일이 동의를 해야지 고객님들이 다른 지점을 가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용하시면 아시겠지만 개개인 디자이너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본점에서 이런 스타일을 갖고 지방권의 다른 손님들이 그걸 보고 갔는데 스타일이 다르게 연출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점에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6개월 정도 같이 근무하시고 제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하는 방식이랑 제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들을 보고 각 원장님들만의 감성이 더해져가지고 그런 이제 다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이 딱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뭐 무조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배워서 또 욕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친구 같고 적당한 욕심 부리고. 네. 근데 이제 마인드가 굉장히 좀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훌륭하신 거 되게 외모도 되게 좀 연예인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방송 출연도 하셨던데? 너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정말 운이 너무 좋게 저는 정말 가만히 열심히 제 걸 하고 있었는데 방송국에서 연락들이 많이 왔었어요. 방송국에서? 네. 어디 왔어요? 뭐 SBS 아시는 방송국에서 다 연락이 왔어요. 방송 3사. 네. 근데 이제 왜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탈모라는 그렇죠. 이런 쪽이 누군가에 보여줬을 때 되게 다 궁금하는 관심사일 수도 그쵸. 있고 뭐 고민거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비포 애프터의 변화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어그로 끌기가 좀 좋잖아요. 방송국에서도 원하는 게 이제 그런 쪽인 것 그렇죠. 같기도 또 하고 색다른 이제 컨텐츠 맞아요. 주제 그런 데다가 조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가발 쪽을 다뤄서 하다 보니까 연락 컨택들이 정말 많이 왔던 거예요. 연락이 와서 방송 출연도 하시고 네. 뭐 돈을 주나요? 이제 근데 방송국에서 원장님도 몇 번 오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컨택이 오면은 대부분 방송사에서도 이제 금액을 원해요. 이제 뭐 방송 협찬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너희가 내일 올려 해주겠다. 그렇죠. 500만 원 정도. PD분이 연락이 왔다. 작가님이랑. 이런 방송을 만들려면 그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지불하는 것들은 다 이제 캔슬을 했고요. 이제 서로 페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지금은 현재 다 출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굵직한 것 좀 한 거 하시는데 그래도 프로그램 이름 얘기해 주세요. 잘한 거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겸손한데요? 일단은 제일 유명한 이제 공중파 SBS 이제 미운우리 새끼에서 뭐 임원이랑 정석영 씨 나온 편에서 출연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EBS 극한 직업 거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연출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이제 유이간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그걸 봤어요. 네. 제가 그거를 봤는데 이제 원장님이 몰랐어. 근데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이간 씨는 완벽하게 다 되었나요?
유희관 씨는 이제 컨텐츠 촬영 때문에 오신 거기 거지? 때문에 가발 시술을 직접 하신 건 아니고요. 그냥 가발을 한번 써보면서 내가 이런 머리 스타일이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것들을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우리 원장님은 미용을 뭐 아까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미용 시작을 했고 좀 옛날에는 좀 스토리텔링 좀 해주세요, 본인의. 저는 미용은 이제 시작한 거는 이제 군대에서 이발병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 전부터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미용실 준호헤어를 다녔습니다. 수유역에 있는 준호헤어를 다녔는데 거기서 제 머리를 잘라주셨던 선생님이 굉장히 이뻤어요. 그리고 미용실에 갈 때마다 항상 남자분들 느꼈을 수도 있는데 미용실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약간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래서 나도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미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군대에 가게 됐는데 이제 한번 뭐 이발병을 할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거수를 해가지고 이발병을 이제 2년 동안 하면서 전역하면은 이제 제가 대학교를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네네. 전역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바로 미용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외국도 가셨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서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은 그래서 한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6년 정도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막 열정이 있고 잘하는 디자이너는 개인적으로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좋아서 했던 디자이너였잖아요. 좋아서 했지만 막 전문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의미도 거의 처음에는 열정이 조금 있었지만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나태해졌죠. 그리고 막 그냥 정해져 있는 월급만 계속 받고 나가서 그냥 잡힌 손님들 하고 이런 식으로 의미 없이 하다 보니까 현타가 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보다 난 돈을 좀 더 벌고 싶은데 제 능력으로는 되진 않았었어요,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위에서 이렇게 뭐 캐나다나 호주 쪽에 가면은 지금 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벌 수 있다 라고 해서 돈에 이끌려서 캐나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뭐 이렇게 돈 쓰는 것도 좋아하고 막 어떻게 뭐 잘못하다 보니까 빚이 한 6천만 원 정도에서 7천만 원 정도까지 있었는데 26살 때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 수입보다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뭐 투자를 뛸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또 친구들이 너무 많고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쪽팔리고 그 당시에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내가 이 비용들을 다 청산을 하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캐나다로 이제 가서 바버샵에서 근무를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영어 잘하시겠네 그러면? 이제 그냥 실질적인 실무 영어만 하고요. 이제 너무 많이 놀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노는 영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가셔서 뭐 잘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아무래도 경쟁 상대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동네 장사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인 대상으로 하는 이제 미용실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기술력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평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저를 엄청 높게 봐주셨어요. 되게 한국에서 미용을 잘하시는 선생님이 왔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분들, 남자분들이 너무 많이 저를 좋아해 주셨고 막 형형하면서 너무 많이 와줬고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한 달에 막 그래도 한 500에서 600 정도 그렇게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고 한국에 왜 다시 오셨어요? 이제 그 비용들을 다 이제 빚을 다 청산을 하고 나니까 나이가 30살 정도가 됐는데 이제 30살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 가기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무서워졌어요. 내가 한국에 가서 그 당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하는 시절에서 SNS로 이제 넘어가는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인스타그램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인스타를 봤을 때 너무 잘하시는 미용인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서 이분들이랑 어떻게 경쟁을 해서 내가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겁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는 캐나다에 있어야겠다. 어차피 여기 3년 동안 있었고 캐나다가 뭐 그렇게 싫지도 않았고 저랑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20년도에. 그래서 왔구나. 그래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셧다운 돼서 이제 일도 안 하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가만히 있는데 이제 너무 막 우울증도 너무 많이 오고요. 왜냐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나라에서 이제 만날 사람도 없는데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우울증 너무 심하게 오고 한국은 가고 싶은데 가서 이제 미용을 하는 건 두려우니까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러다가 이제 한 친구가 한번 다시 와서 나랑 같이 한번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때 한번 아 그래 내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가면은 나라는 사람을 정말 바꿔서 한번 일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캐나다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 들어와서 지금 샵을 차리게 된 거예요? 아니죠. 처음부터 차리진 않고 캐나다에 가게 돼서 정말 깨우쳤던 게 많았어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알게 됐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했을 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추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성격상. 그리고 제가 디자이너 때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은 고객님들한테 가격을 받지를 못하는 디자이너였어요. 그냥 계속 깎아주고 싸게 해주면은 손님들이 더 좋아하는 줄 알고 가격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뭐 친구니까 더 깎아주고 뭐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 좋으니까 좀 더 깎아주고 10% 깎아주면 이 손님 좋아하니까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나는 내 가게를 차리게 되면은 절대 잘 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내가 없는 부분을 아리켜 줄 수 있는 분한테 가서 다시 한번 그런 뭐 경영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마인드 이런 아니면 기술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정말 이분이 하라는 대로 정말 내 성격을 다 내려놓고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한국에 와서 이제 바버샵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죠. 일을 하고 또 창업을 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스토리텔링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좋은 추억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방금 말씀하신 가격을 제때 못 받았다. 이 경험이 지금은 아주 프리미엄 가격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 가격 낮게 받는다는 거는 내 기술력, 물론 성격상 좀 싸게 받을 수 있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 저렴하게 받는다는 보다는 좀 착하게 받는 금액은 내가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다. 내가 기술력 뛰어나면은 맞아요. 무궁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원장님 말씀하신 게 정말 팩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미용을 배웠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코스로 배웠어요. 막 그 당시에 맞아요. 뭐 헤어 디자이너 만드는 육성 코스 이런 학원들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인턴 생활을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아, 빨리 디자이너 돼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맞아요. 그 학원을 택해서 그 학원에서 속성으로 배웠어요. 막 한 6개월만 디자이너 되기. 와, 너무 솔직하다.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거 학원에 가서 배웠다 보니까 실제로 필드에서 업무를 했을 때 한 2년 정도는 진짜 많이 깨졌었죠. 막 컴플레인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죠. 경험이 부족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 머리에 대한 개념은 정말 진짜 현저하게 떨어졌었고 그런 열펌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것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여자 손님 받는 거는 항상 진짜 맨날 무섭고 여자 손님 예약 잡혀주면은 출근하기 전에 맨날 진짜 스트레스 받고 막 아 정말 진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나가지? 오늘 하루가 끝날까? 막 이런 생각 너무 하고 그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자를 못 잡으면 남자 잡았잖아요. 그것도 탈모를 잡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피 탈모의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또 미용 꿈나무 우리 후배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캐나다랑 호주랑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네. 좋다 나쁘다 뭐 좀 조언 같은 거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일단은 해외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해본 결과 해외로 가는 거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분명히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 쪽으로 관심을 돌리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내가 뭔가가 안 되고 아쉽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시면은 정말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네. 깨우치는 게 많을 거라서 저는 추천을 무조건 드립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적응을 하고 못하고는 정말 개인 차이인 것 같고요. 의지. 네. 근데 정말 국내에서 내가 저 같은 분들이 분명 미용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기술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내 이런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이런 분들은 정말 해외에 가셔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뭐 이런 페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근무 환경 조건들이 더 좋기 때문에 가서 해보시면은 저는 뭐 만족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근데 막 이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고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간도 한 1년에서 3년까지인 것 같고요. 한 3년 이후부터는 이제 그 나라가 내 나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서 다시 아, 나 여기서 디자이너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없어도 되나요? 국내에서 미용 자격증이 있으면은 해외에서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네. 여러분들 자격증이신 분 좀 도전해 보세요. 왜냐면 진짜 3년 동안 갔다 오셨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셨던 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화이트 하우스 대표 원장님, 총 대표님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경영도 운영하시고 앞으로 꿈은 전국 8도 지방에 네. 네. 다 차리고 싶고 많이도 아니고 딱 20개만. 이유는 우리 지경정 원장님 분들 수익을 좀 많이 보라고.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경쟁 구도를 만드는 거를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면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두피 탈모 S&P랑 가발 쪽에는 국내에서는 좀 제일 핫하나요? 원장님 회장이? 일단은 S&P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정말 많은데 이제 또 가발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가발이랑 S&P를 결합한 브랜드는 저희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례지만 순수익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제일 많이 벌 때? 저요? 원장님 저 순수익이요? 저 순수익은 그렇게 별로 안 돼요. 저 순수익은 가장 많이 벌 때는 한 얼마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건 가장 많이 벌었을 때고요.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게 되나요? 마음입니다. 자유. 그래요? 평균적으로는 이제 사이인 것 같아요. 많이 벌었어. 말해도 되나? 이거 자유야. 말하고 있잖아. 너무 솔직하시다. 솔직히 여기에 나오고 싶었던 이유는 아까도 제 미용 스토리를 얘기했지만 제가 미용을 지금까지 12년 동안 하면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고 막 정말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미용을 하면서. 근데 분명히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SNS 세상이 됐고 정말 내 자신 브랜드 홍보가 안 되면은 옛날처럼 정말 길 가다가 손님들이 들어오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전보다 더 지금이 심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손님을 못 받으면은 나는 정말 능력이 안 되나? 내 길이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꼭 기술력 문제뿐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은 이미 평준화돼 있고 유튜브만 봐도 정말 요즘에 뭐 컷하는 방법 다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파마 많은 방법 다 나와 있고 디자인 공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정말 마인드 차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가발이라는 거를 조금 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미용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가발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많은 미용인 분들이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가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가발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은 다 40대부터 60대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걸 했는데 정말 20대나 30대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 명 있으면 있을 수 있는데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용 똑같이 나는 남자 머리 자르고 똑같이 파마 말고 다운펌 똑같이 하는데 경쟁 상대인 분들이 너무 우리가 하고 있는 미용보다는 내가 경쟁할 수 있는 그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남자 머리를 하는데 나 정말 남자 머리 잘하고 막 스타일 정말 잘 만들 수 있고 하는데 뭔가 내가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하다 이러시면은 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시야를 넓혀가지고 시야를 넓혀 다른 분야도 한번 봐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하고 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발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저는 요즘 스타일을 입혔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 가발하면 생각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멋이 없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저씨들이 쓰는 거. 근데 이거를 정말 멋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발 씌워서 멋있게 잘라주고 영상 마케팅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손님들이 또 오게 되고 저는 정말 이제 뭐 남자 머리 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미용실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분들이 아 나도 미용하면서 조금 너무 힘들다 아니면은 뭔가 미용을 하면서 의미 없이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나 열정을 잃으셨던 분들이 한번 도전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비용적인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했을 때 가치랑 만족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은 탈모 고객님들을 해결을 해주는 거는 이분들은 저한테 정말 엄청 감사하다고 하고 정말 나는 머리 똑같이 잘라주고 다운펌 그냥 똑같이 발라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막 선물 사주시고 막 정말 주기적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고 뭐 덕분에 뭐 결혼했다, 뭐 덕분에 남자친구 생겼다, 뭐 덕분에 취업했다 이런 말 들으면은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야를 넓혀서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박수 박수. SMP랑 가발 좀 시장이 좀 커져서 우리 청년들, 우리 미용하시는 분들, 청년들 말이야. 네.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하세요. 또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또 여기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왜냐면은 뭐 예전 같으면 당연히 상상할 수 없겠죠. 저 원장님은 저 청담동에서 제가 예전부터 봤던 완전 오지시잖아요. 제가 맨날 준호 헤어를 너무 좋아해서 에브인 준호 보고 에브인 준에서 일하는 사람들 진짜 어떤 멋있는 사람들인가 거기서 이제 원장님 보면서 저는 진짜 8년, 6년 전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원장님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영광스럽고 원장님 앞에서 제 생각을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이렇게 미용을 하시다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디자이너분 분명 있을 거예요. 저랑 똑같이 그런 분들이 그런 고민하는 게 분명히 바꾸긴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천을 하고 생각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절대 못하는 게 아니고 나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 처음부터 조금 남들이랑 비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SNS 보면서 비교하고 블로그 스타 디자이너를 보면서 비교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성공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제 대표 원장으로서 보면은 그분들도 진짜 저는 옛날에는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이분들은 얼굴이 잘생겨서 얼굴이 이뻐서 아니면은 아 이분들은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비교하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분들도 정말 아래서부터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다 지키시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저는 지금 너무 많이 깨닫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되시는 분들 거를 보는 거는 롤모델로 삼는 건 정말 좋지만 지금 이렇게 막 힘들어 하시는 미용인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력을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즐겨라. 꿈은 이루어진다. 왜냐면은 저는 정말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너무 많이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를 아시던 분들이 보면 되게 웃길 수 있어요. 와 제가 저기 나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한번 깨달았다 보니까 제가 했기 때문에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보여지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부터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SNS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SNS를 못하는 사람이어도 정말 배워서라도 조금 차근차근 해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손님들이 찾아주실 거고 언젠가는 정말 진짜 멋있는 디자이너가 돼서 저처럼 저는 아니고요 원장님처럼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박수 박수. 와 여기 초대 안 했어 어쩔 뻔했어. 내가 끝내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 거 같아. 저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그러면 좀 더 성장해서 또 나오는 걸로. 너무 좋죠. 왜냐면 너무 액기스 다 풀리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아껴놔서.
진짜 안 쳐다서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다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화이트하우스 서울 네. 네이버 홈페이지 치면은 저희 홈페이지 네. 나와 있는데 그쪽에 오셔가지고 한번 네. 봐주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아카데미 수강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고정 댓글에 이제 홈페이지랑 또 우리 원장님 인스타그램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월요일 토크 인터뷰 어떠셨나요? 오늘 진짜 토크 같았죠? 예, 토크 같았고 또 우리가 이름이 또 워라벨 토크잖아요. 캐나다 가셔서 네. 진짜 워라벨 인생도 사셨고 진짜 솔직하고 담백한 인생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미용 인생 이야기. 더 승승장구하시고 네. 건강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잘 되길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 재밌었다면은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별로였다면은 나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죠. 나도 네.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어색해. 자, 여러분 안녕.